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과의 심상철 사무관입니다. 제가 지난 2월 달에 마리나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올해 처음으로 선정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2월 달부터 해서 기관 선정되고 프로그램 기획하면서 4월 달부터 일기 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저희 마리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리나 전문인력 양성 배경을 일단 설명을 드리고요. 운영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으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리나 산업은 일단 보시면 레저 선박의 제조, 유통, 정비, 그리고 레저 선박의 운항이나 관광, 그리고 마리나 항만의 개발, 운영, 보트쇼라든지 마리나 그러니까 요트 대회나 레저 관련 종목들의 대회 등도 마리나 산업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하게 마리나 산업들이 있고요. 이게 특징이 고용 창출이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매우 큰 융복합 산업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리나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 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겁니다. 마리나 산업 시장이 점점 성장 추세에 있습니다. 이게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에 잠시 침체됐다가 12년 이후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회복 추세에 있고요. 보시면 세계 규모는 약 445억 달러. 근데 저게 이제 11년도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종합 통계 자료가 없어서 저희가 11년도 자료를 쓰고 있는데 지금 추세로 보면 약 50조 원 정도 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가장 큰 시장인데요. 미국 외에 호주나 뉴질랜드 등도 아메리카스컵 요트대회 우승 이후에 급성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글로벌 경제 위기 때 마리나 산업 시장이 침체 국면을 겪었다고 했는데 슈퍼요트 시장은 그러니까 24m 이상이 되는 그 슈퍼요트는 최근 5년 동안 약 3배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침체 국면 없이 계속 성장 추세에 있고요. 13년도만 해도 약 355척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전체 금액으로 보면 3.8조 원이고요. 이 중에 제조 시장은 이탈리아가 약 4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마리나 항만은 전 세계에 2만 3천 개 정도가 있는데요. 대부분이 레저 선박 시장이 가장 큰 북미하고 유럽의 마리나 항만도 가장 많습니다. 일본이 약 570개, 그리고 중국이 89개 항만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흥 마리나 국가가 관광 전략을 하나로 마리나 항만을 확충하고 있는데요. 중국 청도에도 1466척 규모로 마리나 항만을 개발하고 있고 한문도 역시 비슷한 규모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 마리나 전체 계류 척수를 합하면 1650몇 척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중국은 한 개의 마리나 항만이 1400척이 넘어갑니다. 지금 두 개를 예를 들어 제가 설명을 했는데 저거 이상 마리나 항만을 많이 개발하고 있는 상태고요. 싱가포르 정부는 슈퍼요트 유치를 위해서 리조트형 마리나 항만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정부가 각종 규제 개선에 많이 나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옆에 있는 지도는 국내 마리나 항만 위치도입니다. 지금 파란색으로 된 부분은 이미 개발되어 있는 거고요. 빨간색은 개발 중에 있는 겁니다. 저기 경기도에서 보시면 제부 마리나가 있고요. 제부 마리나가 나름 국내에서 큰 규모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마리나 항만입니다. 전체 규모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 지도를 가지고 왔고요. 전체 30개의 마리나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국내 마리나 시장을 보시면 07년도부터 약 5년 동안에 레저 선박 등록 현황은 3,944척에서 10,000척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총 2.6배가 증가를 했고요. 5년 동안에. 그리고 조종 면허 취득자 수는 최근 5년 동안에 약 2.1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가 마리나가 약 30개가 운영 중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일본의 20분의 1 정도 수준밖에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국내 마리나 전문 인력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국내 마리나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이 없기 때문에 전문 교육을 받은 적 없이 그리고 요트 선수 출신이거나 이런 분들이 현장에 와서 레저 선박 운항이나 이런 부분을 전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따로 서비스 교육은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 부처에서도
마리나 관련된 인력 양성 프로그램은 있습니다. 이게 산업부에도 보시면 레저 선박 제조 부분인데요. 청년 벤처 인큐베이팅 지원이라고 해서 레저 선박 제조 쪽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교육부도 레저 선박 설계, 인력 양성 부분에 그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제조 분야에 거의 국한되어 있고요. 그 단기 일회성 사업들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사례를 보면 미국도 그 IMI, UAS, 영국, 호주 등 마리나 전문력 양성 프로그램들이 다 갖추고 있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리나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본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 13년 10월 31일 날 저희 마리나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를 했습니다. 이 개정안을 보시면 레저 선박 대업을 신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 있는 수상 레저 사업이나 유도선 사업하고 차이가 어떤 게 있냐면 5톤 이상의 레저 선박을 빌려주거나 운항해주는 사업인데요. 기존에 있는 수상 레저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바나나 보트라든지 해수욕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물놀이, 그 래프팅 보트 사업들,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는 그쪽 규제보다는 저희가 완화된 형태로 사업을 하실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거 그 현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요트를 가지고 구역을 정하지 않고 죄송합니다. 예를 들면 제주도 특정 항에서 출발해서 다른 항까지 이동을 한다거나 제주도 일주를 하는데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된답니다. 근데 일주일 정도 소요되면서 그런 사업들도 하시고 싶다. 국내 연안에서도 전국항에서 출발해서 목포를 거쳐서 부산으로 간다거나 이런 상품들이 지금 법상으로는 나올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발의한 레저 선박 대업은 이제 처음에 시작하게 된 게 그런 사업들을 하시고 싶다는 분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국내 레저 선박을 소유하신 분들이 보통 그 소유한 배를 타시는 게 1년에 약 15일 정도밖에 타시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11개월, 15일을 그 계류장에 마리나 항만에 계류시켜 놓는 건데요. 근데 한 달을 계류시켜 놓는다고 할 때 그 비용이 그 항만별로 약간은 이제 비용 차이가 있지만 보통은 45만 원에서 약 60만 원, 70만 원 정도까지 그 계류 비용만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계류 비용도 들어가게 되고 관리 비용도 물론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특정 관리해주는 분한테 맡기게 되는데요. 근데 그 고가의 레저 장비가 실제로 활용되는 거는 너무 이제 활용료가 떨어지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거는 레저 선박 대업을 만들어지게 되면 저 배를 가지고 관리해주는 분이 일반인들을 태워주는 사업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전 사업과의 차이점은 규제 측면에서 보면 수상 레저 사업은 배가 한쪽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비상구조선이 있어야 되고요. 영업구역을 한정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서라는 게 있어야 되고 몇 가지 규제들이 더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만들게 되는 레저 선박 대업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대신 저희 마리나 항만에 보면 이렇게 이제 파일이 박혀 있고 계류장이 한 선석씩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 선석에 대한 증명만 있으면 사업하실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보트가 한 척이 있더라도 비상구조선 없이 사업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왜 비상구조선이 없어도 되냐면 전국항에서 출발해서 목포 마리나로 가다가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사고가 발생한다고 해서 전국항에서 출발해서 비상구조선이 나가는 거는 안 맞죠. 이렇게 목포에 가까이 가서 사고가 생기면 목포에 있는 해경이 대응하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비상구조선을 구비하라고 의무 조건을 주는 게 과도한 규제고 비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그런 규제들을 완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저 선박 보관 계류업인데요. 마리나 항만에 정박시켜놓고 저기 계류 비용을 받는 것도 현재는 업이 없습니다. 없어서 마리나 항만들이 저희 30개가 만들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업이 없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저 두 가지 업을 하려고 그러면 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인력에 대한 전문 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저 두 가지 사업을 하실 수 있게끔 지금 마리나 전문인력 양성 기관들은 저에 해당되는 전문인력 양성 과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저희가 분야가 앞서 이제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세 가지 과정을 선정을 했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마리나 항만 운영입니다. 마리나가 마리나도 만들어지고 있고 30개의 마리나가 있는데 그 마리나 항만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선박이나 계류장 관리, 선과대 관리, 일반 행정 이 부분까지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마리나 항만 운영 과정이 만들어졌고요. 레저 선박 운항 과정은
일단 이 과정에 참여하시려고 하면 그 레저 선박 조정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그 조정 면허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해서 그 파워보트라든지 세일요트, 이게 보트 종류별로 본인이 직접 실습을 하고 여기서 교육을 받게 되면 현장에서 바로 사업을 하실 수 있게끔 그걸 목표로 저희가 레저 선박 운항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레저 선박 정비 수리 부분인데요. 그 국내에는 아직까지 레저 선박 정비 수리에 관련된 업체들이 몇 군데가 없습니다. 이게 한진 SM이라든지 특정 이제 전문 회사들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전국에 분포되어 있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대부분의 레저 선박 정비 수리는 어선들을 수리하고 있는 그 업체들이 같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레저 선박은 어쨌든 이게 고가의 그 해양 레저 기구고 그래서 별도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가 그 레저 선박 정비 수리 과정도 별도로 신설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일기 양성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난 성과인데요. 앞서 이제 두 개의 기관을 선정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한국마리나 산업 컨소시엄하고 마리나 산업협회 컨소시엄 그리고 목포해양대 산학협력단 컨소시엄입니다. 내부에 이제 컨소시엄 구성이라고 해서 이제 기관들이 몇 개 기관들이 같이 참여를 했는데요.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각 기관당 연간 1.5억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년 동안 지원하게 되고요. 그리고 매 기수당 그 성적이 가장 우수한 분에게는 장관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정부 예산 지원 금액이 적다고 이제 각 기관들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예산 확보가 더 되면 더 많이 지원하고 또 교육도 더 충실하게 할 수 있게끔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한국마리나 산업협회 컨소시엄은 일단은 4월 20일부터 5월 2일까지 약 2주간 해서 일기 교육을 마쳤습니다. 교육 장소는 보시는 것처럼 그 김포 아라마리나를 중심으로 해서 전곡항 그리고 김포에 있는 한진 SM 요트 수리소에서 정비 수리 과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교육 이수자 현황 총 39명이 이수를 했고요. 그리고 레저 선박 정비 수리 15명, 항만 운영 15명, 그리고 운항 부부는 9명입니다. 학생이 9명이고 일반인이 30명이었는데요. 이건 뒤에 보시면 목포해양대 쪽 비율하고는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진이 이제 이수하신 분들이 이번에 찍은 사진입니다. 프로그램을 보시면 일단 공통 과정은 3개 과정이 함께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마리나 항만 운영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마리나 항만을 운영하기 위한 비상 대응 주유소를 운영한다든지 마리나 개발 정책, 그 마케팅이나 경영, 설계 시공, 상하가 직접 관련된 시설들을 운영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교육을 했습니다. 레저 선박 운항 부분은 직접 각 장비들을 운항하는 걸 실습 위주로 많이 진행을 했고요. 정비 수리 부분은 실제 엔진을 갖다 놓고 정비하는 것까지 실습을 많이 해왔습니다. 특이한 거는 그 한국마리나 산업협회 컨소시엄은 CEO 특강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레저 선박 제조하는 회사 그리고 마리나 항만을 시공하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의 오너분들이 오셔서 직접 특강을 했습니다. 그게 반응이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저희가 어쨌든 전문인력 양성 과정을 운영하는 이유는 직접 현장에서 취업을 해서 그 사업을 하실 수 있게끔 하는 게 목표인데요. 그래서 39명이 이수를 했는데 그 중에 4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아라마리나의 한 분, 한진 SM 700 요트 클럽, 그리고 요트비는 부산에 있는 회사인데 부산에 있는 요트 차터 회사에 한 명이 취직을 했습니다. 일기 과정의 결과입니다. 이게 일단은 문제점이 취업 연계가 부족했다는 건데요. 약 10% 정도밖에 취업을 못했고요. 근데 첫 번째 저희가 1년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 치고는 4명이면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기 교육을 받은 분들이 재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심화 교육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리나 관련 업체 대상으로 이런 전문 인력들이 양성이 됐다는 홍보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교육 때는 저희가 2주 동안 진행을 하면서 매일 9시부터 20시 30분까지 했습니다. 이게 교육 시간이 너무 길어서 솔직히 교육 집중도가 떨어지거나 또 교육생들이 귀가하기가 좀 어렵다. 그런 의견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2기 과정 때는 교육 시간을 좀 단축을 했습니다.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을 하게 됐고요. 그 전에 있던 분임 토론 시간이라든지 기타 시간을 약간은 축소를 했고 기본 교육에 충실하게끔 그렇게 시간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 인원 대비해서 실습 장비가 부족한데요. 저희가 앞서 1억 5천만 원 정도를 각 기관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 예산 가지고는 장비를 마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만 지원하게 됐고 그렇다 보니까 자체 가지고 있는 장비로 교육을 진행하게 됐는데 그게 좀 부족해서 교육할 수 있는 인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저희가 좀 방향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마리나 항만 운영이라든지 정비 수린 과정은 인원을 갖다 좀 축소하는 걸로 그렇게 됐고요. 어쨌든 이제 교육을 한국마리나산업협회는 그 3기까지 올해 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약 100명 정도 양성하는 걸로 그렇게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2기 과정은 6월 30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지금 교육생을 모집 중에 있고요. 예, 다음은 목포해양대 산하협력단 컨소시엄 교육 과정입니다. 1기 교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5월 19일부터 해서 이번 달 말까지 진행을 하게 되고요. 약간은 앞에 있는 그 한국마리나 산업협회 컨소시엄하고 교육 일정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거기는 2주 동안 주말 빼고는 이제 풀로 교육 진행을 했고요. 여기는 평일날 주 3회입니다. 그래서 19시부터 22시까지 거의 아래쪽에 보시면 학생들이 대부분인데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러니까 강의가 끝난 다음에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들을 수 있게끔 한다고 시간을 저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주말에는 이제 그 주간 시간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교육 장소는 목포해양대에서 기본 이론 교육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라마리나 현대요트, 그리고 학교 내에 있는 전남 요트 면허 시험장, 그리고 목포마리나 중소조선연구원이나 한성 디젤 기공에서 정비 수리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 78명이 지금 같이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학생들 수치가 현재 비율상으로 훨씬 많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이 거의 유사한데요. 보시면 이제 항만 운영, 레저 선박 운항 쪽으로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양 기관이 어쨌든 이게 유사하긴 하지만 내용들은 조금 차이가 있고요. 강사 인력도 차이가 있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약간은 이제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특이사항으로는 목포해양대 같은 경우는 제주 지역의 수요를 고려해서 제주도 파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제주 관광대 김영 요트 투어에서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2기 교육 과정은 올해 9월부터 11월 달까지 진행을 합니다. 앞서 이제 목포해양대 컨소시엄이 현재까지 교육이 마무리가 안 돼서 목포해양대 컨소시엄에 대한 평가는 아직까지 좀 못했고요. 마무리가 되면 2개 기관에 대한 재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진행된 걸 기본으로 해서 저희 정책 방향을 몇 가지를 잡아왔습니다. 일단은 내년도에 교육 기간을 최소 1개소 이상은 확대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있는 예산의 2배 이상은 증가시켜 보려고 저희가 노력 중이고요. 그리고 현재 수도권 그리고 그 전남 전북권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원도나 경상도 제주도에 파견 교육은 하고 있지만 전문 기관이 없어서 교육 기회 제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쪽 지역에 더 교육할 수 있게끔 신경을 쓸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2개 기관이 교육 프로그램이 약간은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표준화된 교육 교재 개발을 추진을 하되, 근데 기관별로 추가 특별 교육을 하는 거는 인정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약간 이제 포맷을 동일하게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3개 과정 외에 추가로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마리나 항만 운영, 레저 선박 운항, 정비 수리만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 다른 과정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게 있으면 적극 반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습 위주로 더 심화 과정을 신설을 해서, 그러니까 이 교육을 마치면 바로 현장에서 본인이 창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회사에 취업을 하셔서 바로 이제 사업을 하실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 받으신 분들은 그 각 기관에서 발급하는 이수증을 받게 되는데요. 그것보다는 그 이상의 그러니까 특정 자격증을 취득을 한다거나 이분이 이걸 가지면
이 경력으로 인해서 바로 취업을 하실 수 있고 아니면 더 나아가서 외국에 가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인정제도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정제도에 대해서 검토를 사전에 했었는데요. 이게 문제가 저희가 아직까지 교육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공신력이 아직까지 떨어지는 상황이고 그래서 올해 교육을 치른 다음에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이 인증제도를 가게 될지 아니면 협회 차원의 민간 자격증으로 가게 될지는 더 고민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가 이제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법 내용에 보면 마리나 전문례 양성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게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성기관의 사업 범위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게 3가지 사업들이 들어가 있게 되고요. 신규 전문례 양성, 그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연수 사업, 그리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기법 교육 프로그램 교재 개발하는 사업들을 전문례 양성기관에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도 법에 담기게 됩니다. 이렇게 법에 담기게 되면 저희가 이제 예산 확보하기도 좀 더 용이해지게 되고요. 좀 더 체계적으로 인력 양성 사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세월호 사고가 4월 16일에 있었습니다. 근데 세월호 사고 있기 하루 전날 4월 15일 날 저희가 마리나 산업 육성 대책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 드릴 때 마지막 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전체 우리 산업이 어떻게 가게 되고 어느 규모로 크게 될지 그거를 나타낸 표입니다. 그래서 추진 체계를 보시면 이렇게 많은 기관들이 마리나 산업 육성을 위해서 노력 중에 있고요. 정부 부처는 약 10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 마리나 항만 개발에 적극 투자를 하고 있고요. 공공기관 코트라든지 항만공사 등은 외국 투자를 유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항만공사에서 직접 마리나 항만 개발을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업계 전문가들도 다양하게 저희한테 자문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대 효과가 마리나 산업이 이제 앞으로 성장할 규모를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요트워터수는 13년도 말에 1257척입니다. 17년까지 약 2만 척, 2020년까지는 약 2만 8천 척까지 늘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 해만 2,500척 가까이가 레저 선박이 늘었습니다. 고용 창출을 보시면 13년도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약 2,256명 정도가 관련 업계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년까지는 약 8,000명의 추가 고용 인력이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2020년에는 약 12,000명 정도가 마리나 산업 쪽에 종사하는 인력으로 순증이 일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부가가치는 17년까지 약 1조 원, 2020년까지 1조 5천억 정도가 이 업계에서, 이 분야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인데요. 보시면 이게 세계 지도가 거꾸로 뒤집혀져 있는 형태입니다. 한국이 세계 중심이 있는 걸 역으로 볼 수 있게 되고요. 저희 부가 항상 발표를 하게 되면 이 지도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그만큼 해양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지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리나 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해서 관련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질문 말씀하십시오. 레저 선박 배워서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계류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이게 언제쯤 국회의원 뭐 할까요? 예. 일단은 6월 내에 국회에서 본회의까지 통과되게끔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예상하기는 조금은 힘듭니다. 그런데 원래는 작년 12월 달에 통과되는 걸 목표로 했는데 그 다음에 뭐 지금 이제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안전 관련된 법률이 우선 통과되는 걸로 작업을 계속 하고 있어서 지금 6월 달 목표로 6월 달 중점 추진 법안으로는 저희가 이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점 추진 법안이 되면 통과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건데요. 거기에는 들어가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6월 달에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거기에 대해서 그 자격 조건은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태인가요?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만들고 있는 상태인가요? 예. 저게 법이 통과가 되면 실제로 저 법이 시행되는 거는 이제 6개월 이후가 되는데요.
이번 6월 달에 통과되면 12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저희가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들게 됩니다. 그 시행령 시행규칙 내에 레저 선박 대업의 그 업 등록 조건들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서 없이 뭐 공유수면 계류 그 선석을 확보한 증명만 있으면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제가 좀 이 업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은데요. 예. 어떤 그런 일정이나 좀 모니터를 할 수 있는 건 어느 걸 참고를 하면 될까요? 저희가 지금 앞서 제가 이제 마리나 산업 육성 대책을 발표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마리나 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이버에서 이제 마리나 포털이라고 치시면 되고요. 거기에 들어가시면 마리나 산업 육성 대책 그 보고서 전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해서 보시고 그리고 법이 통과되는 거는 공고가 됩니다. 법이 통과되고 나면 그 공고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리고 웬만한 정보들은 저희가 마리나 포털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처음 말씀 좀 드렸는데요. 저는 세안대학교 세안레저학교 교수로 근무하는 김은주라고 합니다. 예. 지금 전문 인력 교육과 관련해가지고 좀 문제점들을 제시를 좀 해주셨는데 그와 관련해가지고 차후에 어떤 자격증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도 아무래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 국가 공인 어떤 자격이 필요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컨대 보면 아시다시피 인명구조하고 관련해서도 보면 뭐 해양 건설청에 그 인가를 받았던 해면 그렇게 자격증을 발표하다 보니까 실제 어떤 현장에서 보면 안전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예. 어떤 수익사업의 전환을 되다 보니까 교육 자체들이 보면 그렇게 완전하게 확실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더 많이 있고요. 예. 또한 현장에 이렇게 학생들이 체험하다 보면 국가 공인위에서 이렇게 인정해주는 자격 제도가 있어야지만이 그게 더 효용성도 있고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그런 어떤 법안을 만드실 때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세우고 사고도 있고 했으니까 국가 공인위에서 인정을 하고 그거를 제도화해가지고 사람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생각을 해보고요. 또한 그 문제점 중에 이번 2차 교육 때 저희 학생들도 지금 신청하는 상황인데 예, 예. 지금 목포 같은 경우도 말씀해 주셨지만 교육 일정이 보면 어떠한 형태 때문에 그렇게 잡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래도 일선 현장에 계신 분들도 중요하지만 향후 이렇게 배워가는 학생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수요 학생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교육 기간을 방학 기간이라든지 내지는 주말반이라든지 이렇게 운영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예. 교육 일정은 저희가 이제 초기에 그 마리나 산업협회도 1기, 2기, 3기 교육 그리고 목포 해양대도 이제 2기 교육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일정도 학생들을 감안해서 일단은 잡기는 잡은 겁니다. 근데 더 고민하겠습니다. 이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고요. 그리고 그 국가공인 자격증을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공인 자격증이 되려고 그러면 표준화에 대한 교재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갈 수 있는지 평가를 또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 작업은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어느 시점이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속 개선을 하고 그리고 확실한 국가공인 자격증이 될 수 있게끔 우리 전문의료 양성 과정이 좀 더 개선이 됐으면 하는 저도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예,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원래 이게 3시 50분에 끝나는 건데 4시 10분입니다. 예,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